자, 우리가 수학에서 말하는 그래프, 정말 귀찮은 거 나왔습니다. 네, 그래프. 이 그래프라고 하는데, 그래프는 뭘로 그려져 있어요, 주로? 선으로 주로 그려져 있어요. 근데 그래프 종류는 사실 많이 있어요. 어떤 상태나 또 현황 이런 걸 표현하기 위해서 X축, Y축, Z축 이런 식으로 평면 또는 입체를 가정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어떤 양들을 숫자랑 다 표시하는 것을 그래프라고 해요. 점 모양으로 된 거, 선 모양으로 된 거, 막대 모양으로 된 막대 그래프, 선으로 된 선 그래프, 원으로 된 원 그래프,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프 종류는. 근데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은 자고로 선을 사용한 것을 제일로 흔하게 많이 쓰죠. 수학 시간에도 보면은 막 이런 것들 막 이렇게 비례합니다. 이렇게 뭐 반비례 이렇게 됩니다. 뭐 이렇게 됩니다. 뭐 이런 것들 많이 했잖아요. 예? 풀어란 건 아니고 이런 것을 수학 시간에 배울 때 그래프다 그렇게 했어요. 어떤 함수를 나타내는 그래프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주로 이제 선으로 그려진 그림. 그래프 중에서도 선으로 그린 거. 한마디로 말해서 선 그래프죠. 선으로 그려진 그래프. 선으로 그려진 그림.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선, 그림, 도. 그래서 선도. 그렇게 이야기해요. 길 서적에 보면 선도 나오는데 선도 나오면은 이게 선도가 아니고 단전업 선도가 아니고 선으로 그려진 그림이다. 그래프다. 그런 소리예요. 아시겠죠? 너무나 이렇게 막 선도라는 글자를 듣고 거부 반응 안 일으키면 좋겠어요. 자, 이 선도는 기능사에서는 사실 실제로 출제가 되어봤자 한두 문제 정도 될 때 있고 안 될 때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수업을 들을 때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이 한두 문제 정도? 아이 포기하지 복잡하다며. 안 해면 듣지. 근데 제가 이야기할 때 한두 문제 하는 것이 한 99개 정도에서 100개 정도 나와요. 이게 뭐냐? 그 과목의 핵심이다. 핵심이다 이런 소리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이걸 제껴놓고 나면 제가 수업 중에 이게 한두 문제 정도 나와요 라고 하는데 이걸 다 제껴 그때마다. 아이 복잡해 이거 다음에 하지. 그럼 무엇 갖고 공부할 거예요? 거꾸로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면 한두 문제조차도 안 나오는 거 희박한 것만 갖고 지금 매달려서 공부할 것이냐 그 말이에요. 맞죠? 그리고 어떤 하나를 배우는데 거기에서 하면 10개 나와요? 이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없어요. 한 10개씩 나오는 거 한 3가지만 알고 와서 시험 보면 되죠. 그럼 30개 맞추고 나머지 한 줄로 끄면은 60점 넘지 않겠어요? 근데 그런 것은 개념이 없어요. 어떤 중요한 개념이다 그러면은 연관되면 1개 꼭 나오든지 아니면 응용돼서 2개 정도 연관이 되든지 그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좀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이 선도에 관련된 거 냉동 분야는 거의 잘 나온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이걸 해석을 잘 하면은 냉동공학이 60문제 중에서 25문제가 냉동공학인데 15개는 공조 15개는 산업안전관리 이런 식으로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5개 정도는 배관하고 전기 이렇게 배열이 되어 있는데 이 냉동공학의 거의 한 80% 가까운 문제를 이해하고 해석해서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이 선도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연관되어 있는 거, 에너지 관리, 가스, 냉동 할 것 없이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알아야 될 것은 PV 선도라고 하는 거. PV 선도. PV 선도는 P가 뭐예요? 그래서 압력이었죠? V는 볼륨, 그래서 부피였어요. 압력과 부피가 어떻게 변하는가 서로 그것을 그림으로 그려서 표현하는 것. 그래서 압력과 부피를 가리킨 그래프다. 요 지난 시간에 했던 것 중에 기체에 관한 법칙 중에 보일의 법칙 있었죠? 보일의 법칙이 뭐였어요? 압력을 세게 누르면은 부피가 어쩐다? 줄어든다.
서로 반대된다. 이런 것을 반비례라고 해요. 압력을 2배로 세게 누르면은 부피는 2분의 1. 압력을 3배로 세게 누르면은 부피가 3분의 1.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죠. 이런 것을 서로 반대로 된다. 그래서 반비례라고 해요. 그러니까 PV 선도는 바로 그런 것을 가리킵니다. 보일의 법칙을 설명하기 위해서 압력과 부피가 서로 어떻게 변하는가 이것을 그래프로 그려본 것. 아시겠죠? 네. 이것은 이미 배웠던 말로 해서 설명을 들었던 것을 그래프로 어떻게 그려볼 것인가. 그래프로 한번 그려보는 작업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pH 선도라고 해요. pH 선도는 P는 역시 똑같이 압력이에요. 근데 이제 H라고 하는 것은 약자는 뭐냐면은 엔탈피. 엔탈피라는 개념 갑자기 등장했죠? 엔탈피라는 개념이 등장했습니다. 이 엔탈피는 기호를 H로 쓰기도 하고 I자로 쓰기도 해요. 기호이기 때문에 관계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책에는 pH 선도, 어떤 기술 서적은 PI 선도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둘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압력과 엔탈피라고 하는 것이 지금 엔탈피라고 하는 것은 자세히 안 배웠기 때문에 이게 엔탈피가 에너지에서 도대체 엔탈피가 어떤 것을 가리키는 말인지 정확하게는 안 배웠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엔탈피에 대한 설명은 이제 차후에 합니다. 압력과 엔탈피의 관계에 대해서 나온 거예요. 이것은 pH 선도를 이용을 해서 냉동장치의 모든 일어나는 현상이나 이런 것을 변화 그런 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냉동장치. 알겠죠? 네. 냉동장치를 설명을 하기 위한 그래프다. 한마디로 지금 이 여러분들이 집에서도 있고 뭐 사용하는 에어컨이나 냉장고 같은 경우도 냉매가 속에서 뺑뺑 돌고 있죠. 프레온이라고 하는 냉매가 뺑뺑 돌고 있는데 순환하고 있는데 압축기 통과할 때, 응축기 통과할 때, 팽창 밸브를 통과할 때, 증발기를 통과할 때 각각 냉매가 어떻게 상태가 변해 있느냐. 액체가 되었을까? 기체가 되었을까? 온도가 올라갔을까? 온도가 떨어졌을까? 열량이 쭉 줄어들었을까? 열량을 많이 빨아들여서 열량이 빵빵해졌을까? 압력은 높아졌을까? 압력은 떨어졌을까? 막 이런 것 등을 종합적으로 그냥 그래프 하나에서 다 전체적으로 표시한 거예요. 따라서 그 그래프만 들여다보고 있으면은 냉동기 속에서 냉매가 현재 통과하는 지점에서 자기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금방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성능도 계산할 수가 있어요. 갑자기 이상하게 뭐가 확 변했어요? 그러면은 예측되는 현상으로 무슨 사고가 터지겠다. 그렇게 해석도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pH 선도를 들여다보고 있으면은 냉동기의 거의 대부분이 다 설명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공조를 공부할 때, 공기 조화를 공부할 때도 이런 그래프 하나만 정확하게 해석을 할 줄 알면은 공기가 어떻게 변하는가 또는 그 공기를 실내에서 쾌적하게 만들기 위해서 기계실에서 어떻게 조작을 해야 되는지 그게 다 설명이 됩니다. 그 그래프는 습공기 그래프라고 해요. 공기 중에 이제 습기가 있잖아요. 다 이 습기가 포함된 실제 공기를 그래프로 나타낸 거. 그 변화를 그래프로 나타낸 거. 그것을 습공기 그래프, 습공기 선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냉동고에서는 중요한 것이 그래프 세 가지를 좀 제대로 이해하면 공부는 다 끝난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먼저 PV 선도를 응용하는 것입니다. 압력과 부피가 어떻게 변하는가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 두 번째, pH 선도를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 세 번째, 습공기 선도를 제대로 이해하고 해석할 줄 아는 것. 기능사 시험 문제에서는 각각 뭐 한 문제 정도 시험관이 되어 있겠지만 산업기사, 기사 올라갈수록 이걸 모르면은 시험 보기가 어렵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기사 시험 같은 경우는 2차 시험에 뭐 거의 습공기 선도 하나의 해석을 정확하게 할 줄 아는 것. 이러면 거의 40점에 가까운 대점이 되어 있어요. 100점 중에서. 이거 하나 해석하는 거예요. 40점. 아시겠죠? 네.
자, 여러분이 앞으로 이제 수업 듣는 도중에 스코기 선도를 해석을 해서 해독을 해서 실제적으로 계산을 하고 이런 것도 포함이 있어요. 거의 자세히 중급 이상으로 해석하는 것을 아마 시험을 보게 될 겁니다. 자세히 설명을 듣고 나서 자 먼저 PV 선도부터 한번 보죠. PV 선도는 보일의 법칙을 설명하기 위해서 주로 등장하는 그래프입니다. 보일의 법칙은 기체에서만 적용이 됩니다. 액체나 고체는 해당이 없고요. 기체에서만 해당이 돼요. 기체에서만 해당이 되는 법칙이 몇 가지가 있는데 보일의 법칙, 샬 법칙, 아보가드로 법칙 뭐 이런 거 등등이 몇 가지가 나오는데 그때마다 일러드리겠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살짝 설명을 드렸을런가 모르는데 비열비라고 하는 거 있어요. 정합비열, 정적비열 이렇게 하는 거. 그것도 정확한 개념을 제가 그림을 그려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알겠죠? 왜 그렇게 나오는가? 그리고 단순하게 비열비가 크네, 적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비열비가 크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왜 그렇게 해석이 되는지 그걸 자세히 설명을 해줄 거예요. 알겠죠? 자, 기체 관한 법칙 중에 보일의 법칙의 특징이 무엇이냐? 압력이 올라가면은 압력이 증가했다? 그러면 반대로 부피는 어떻게 된다? 줄어든다죠. 이거 반대도 성립이 돼요. 압력이 떨어지면 부피가 어쩐다? 늘어난다. 그러니까 서로 왼수지간이라고 그러죠. 서로 아웅다웅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이러면 윈윈 관계가 아니야. 윈윈은 한쪽이 늘어나면 같이 덩달아서 같이 늘어나는 게 윈윈이에요. 그게 비례예요. 근데 한쪽이 늘면 한쪽은 줄어들 수밖에 없어. 예, 그러면 이건 반비례예요. 왼수지간이에요. 왼수지간 되는 것끼리는 니들끼리 잘 먹고 잘 살아라. 지지고 볶고 하든지 말든지 둘이 합해놔버리면은요 천년 만년 가도 똑같아. 일정해. 발전이 전혀 없어. 그래서 압력과 부피를 서로 곱하면 항상 어쩐다? 일정해요. 이 왼수지간끼리는 절대 발전이 없어. 뭔 말인지 알겠죠? 예. 우리나라 상황도 똑같아. 이 왼수지간으로 지내면 발전이 별로 없어요. 양쪽 다 윈윈이 돼야 돼. 그 비례 관계가 돼야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네. 그래야지 서로 잘 사는 거예요. 맨날 불안해가지고 이런 거. 자, 압력과 부피를 그림을 한번 그려봐요. 그림 그려보고 그래프로 옮겨볼게요. 자, 이렇게 피스톤으로 막고 나서 추를 하나 올렸어요. 이 추 하나가 물론 이제 무게는 다 다르겠지만 추 하나 올리면 1기압이라고 칩시다. 알겠죠? 1기압이라고 가정을 해봐요. 이 속에 12리터의 기체가 들어있어요. 근데 추를 2개 올렸어요. 2개 올리면 어떻게 돼요? 반절로 줄죠? 그래, 안 그래요? 2개를 눌렀어. 2기압. 그러면은 6리터를 준다고 했죠? 3개를 얹었어요. 3개를 얹으면은 6리터의 반틈이 아니에요. 여기 추를 3개 얹으면 3기압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4리터로 줄어요. 알겠죠?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1기압일 때 몇 리터 했다? 12리터 나갔다. 2기압일 때는 6리터 나갔다. 3기압일 때는 4기압일 때는 3리터. 지금 여러분이 암산해서 이렇게 되잖아요. 압력하고 부피하고 자꾸 곱하면 숫자가 똑같이 나와. 계속. 네, 변화가 없는 거죠. 네. 그 다음에 4기압, 그 다음에 6기압. 얼마? 2리터예요. 그 다음에 12기압으로 눌렀어. 1리터가 돼요. 자, 그러면 이것을, 이 변화를 그래프로 한번 간단히 그려보자는 거예요. 자, 그래프. 자, 그래프에 대해서 이제 기초를 한번 보죠. 이게 평면이죠, 칠판이.
네. 이 평면을 제가 이렇게 쪼갠다고 쳐봐요. 선을 그어서 4조각으로 쪼갰어요. 4등분 한 거죠. 네? 네. 제가 칼질이 미숙하니까 4개로 쪼개진 거예요. 만약 동방불패가 쪼갰다면 했으면 4개가 아니라 가루가 되어버리겠죠. 네? 네. 중국 영화 나오는 동방불패. 동양에서 칼 제일 잘 쓰는 사람 슉슉 하면 가루가 되겠죠. 자, 4개로 쪼갰어요. 4개로 쪼갠 4개 중에 쪼갠 하나. 예? 4개로 쪼개는 거 보고 뭐라냐면 4등분한 평면이다. 그래서 4분면 이렇게 말하는데요. 아시겠죠? 네. 몇 분면? 4분면 그렇게 말해요. 4분면. 이해하셨나요? 네. 4분면. 이것을 1, 2, 3, 4 이렇게 번호를 붙여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번호를 붙일 때 이런 식으로 알겠죠? 이렇게 붙여요. 번호를.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 번호로 순번을 붙여서. 알겠죠? 4조각으로 쪼개진 그 하나하나를 4분면이라고 해요. 알겠어요? 네. 이해하셨나요? 네. 자, 그러면 이쪽 공간은 뭐예요? 몇 사분면이라고 해요? 1사분면. 이쪽은 2사분면. 이쪽은 3사분면. 이쪽은 4사분면. 대부분의 그래프는요, 1사분면을 사용해요. 대부분의 그래프는 모양이 1사분면을 사용해서 그림을 그린다. 이쪽은요, 2사분면이고요. 알겠죠? 네. 3사분면, 4사분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 대부분의 그래프는 1사분면을 사용한다. 그래서 그래프 모양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위쪽으로 늘어나고 오른쪽으로 늘어나고. 예? 네. 뭔가가 이쪽에다 뭔 양을 써줘요. 이쪽에는 뭐가 늘어나고 이쪽에는 뭐가 늘어나고. 지난 시간에 뜯어보죠. 이쪽에 온도가 올라간다고 계산하고 이쪽은 열량이 들어간다, 열량이 늘어난다라고 계산하고. 그러니까 여기에다 주로 그림을 그렸었잖아요. 네. 가령 물이 온도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면 이런 그래프가 그려진다 그랬죠. 네. 이 그림은 어디에 그려졌냐? 4등분한 것 중에 이쪽에가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그것은 1사분면의 그림이에요. 아시겠죠? 네. 역시 마찬가지로 에너지와니 가스, 냉동할 것 없이 대부분 1사분면을 사용합니다. pH 선도도 마찬가지로 1사분면을 사용해요. PV 선도도 마찬가지로 1사분면을 사용해요. 아시겠죠? 네. 그런데 특이하게 습공기 선도는 2사분면을 사용해요. 이거 하나는 2사분면을 사용해요. 그러니까 그래프 모양이 나중에 공기 상태를 나타낼 때는 여기에서 이렇게 그려놓고 이쪽을 사용해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해석을 잘해야 돼요.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늘어나는 것이고 이렇게 늘어나는 것이에요. 이렇게. 네. 그리고 경계선을 이걸 다 공간을 모한대로 이쪽으로 쓰는 게 아니라 땅을 딱 이렇게 경계선 그어서 요 안쪽만 사용해요. 이렇게. 요 안쪽만. 아시겠죠? 이해하셨어요? 이런 그래프를 사용한다. 습공기 선도에서는. 자, 그럼 PV 선도는 그러면은 몇 사분면을 주로 사용해서 그리느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압력이 올라가고 이쪽에 부피. 이런 식으로. 이해하셨죠? 그럼 몇 사분면 사용하는 거야? 1사분면을 사용해요. 1사분면을 사용하는데 숫자로 한번 매겨보죠. 5, 10, 11, 12. 그 다음에 똑같은 간격으로 눈금을 5, 10, 11, 12. 그러면 여기 쓰여져 있는 이 수치들을 이 1사분면 위에 점을 찍어보면은 압력이 1기압일 때, 압력이 1, 2, 3, 4, 5 할 때, 1기압일 때 부피가 12L였다. 그러면은 여기에다 점을 찍어 놓으면은 부피로는 12, 압력으로는 뭐요? 1기압. 이렇게 되겠죠? 네. 그러니까 그래프에서 이 점을 찍었다라고 하는 경우는 바로 이걸 나타낸다.
그 다음에 압력이 2기압인데 6리터다. 만약에 상태를 표시하면은 2기압인데 6리터니까 이렇게 되겠죠? 예. 그래요, 안 그래요? 예. 6리터면은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이 지점. 이 지점이면 이쪽으로 읽어보면은 압력 숫자가 나오고 밑으로 읽어보면은 부피의 숫자가 나오고 아시겠죠? 네. 이해됐어요? 네. 세 번째, 3기압 4리터다. 그러면 3기압으로 올라가면은 이제 이렇게 되겠죠? 네. 그 다음에 4기압에 3리터다. 그러면은 이렇게 되겠죠. 예. 그 다음에 6기압에 2리터다. 그러면은 2점이 되겠죠. 12기압에 1리터 이렇게 되겠죠. 지금 이렇게 간단하게 적었지만 만약에 압력이 1.5기압, 2.5기압, 3.5기압, 4.5기압, 6.5기압 막 이런 식으로 더 촘촘하게 했다면은 여기 사이에도 점들이 찍힐 거예요. 근데 이 점 모양을 잘 이어보면은 이런 모양이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그래서 이것을 간략하게 그리면 P, V, 체적이 이렇게 있는데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여기를 중심으로 이 45도를 기점으로 중심으로 대칭이 되게 돼 있어요. 이렇게 접어져요. 아시겠죠? 네. 이 접어진다는 표현은 안 접어지는 그래프도 있어요. 아니 이렇게 이상하게 이렇게 된 것도 있어요. 왜 그런가를 이제 설명을 또 들어야 돼요. 그걸 이해하면은 냉동에 나오는 4대 장치를 다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걸 도입하는 겁니다. 네. 자, 요렇게 이쪽을 중심으로 이렇게 종이 접듯이 접으면은 이게 대칭이 돼서 딱 접어져야 돼요. 알겠죠? 네. 네. 모양이 이렇게. 요건 이제 그래프는 아니고 요걸 중심으로 해서 접어지게끔 그림이 그려져야 된다. 이 그래프는 압력과 부피는 서로 비례다 반비례다. 네, 반비례다. 그러니까 서로 곱하면 항상 숫자가 같이 떨어져. 12하고 1 곱하나 6하고 2 곱하나. 어? 네. 알겠죠? 네. 12하고 1 곱하나 6, 2 곱하나 4, 3 곱하나 3, 4 곱하나 2, 6 곱하나 다 똑같아요. 다 12가 나오죠? 네. 예.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자세히 그리면 이렇게 되고 이 눈금 같은 걸 다 생략하고 선만 그리면 이렇게 된다. 아시겠죠? 예. 자, 그래서 압력과 부피의 관계를 올바르게 나타내는 그래프의 모양은 선도의 모양은 그러면 이렇게 그려진 것이 올바르게 그려진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필기해 보세요.